그러면 얘네들이 왜 저기, 왜 배당을 왜 저기 뭐 고물가를 싸게 해요? 다 농민들 다 저걸라 그냥. 얘네들이 원래 이게 옛날 키코 상품하고 똑같은데, 키코 상품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책임을 안 져요. 그걸 깨요, 일부러. 왜냐면 얘네들이 보험 상품을 팔아 먹었는데, 보험 상품을 책임을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한 번에 깨는 작업을 해요. 그 예전 키코 상품이 그 깨진 적 있어요. 환율 같은 환율 방어한 키코 상품이.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상식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기 그건 보존을 해줄 수 없다는 이게 저기 약관이 있어요. 그 IMF 때 키코가 깨져, 그게 한계선이 깨졌어요. 그때 그게 다 금융 세력들이 다 장난친 거예요. 왜? 얘네들도 그 키코 보험 상품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이 그걸 하면 손실이 많으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되면 보험금은 먹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얘네들 갖다가 이게 손실을 났을 때 손실을 안 주기 싫어. 그래서 약관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그 폭을 넘어가면, 이게 환율 폭이 넘어가면 우리 책임 안 진다. 이게 키코 약관 상품이에요. 그걸 이용을 해요. 키코라는 상품이 예전에 만들어낼 때 이미 그거를 염두하고 다 만들어낸 거예요, 금융 세력들이. 그 예전에 중소기업이나 기업사들이 키코 상품에다 가입했는데 나중에 그걸 하나도 그걸 혜택을 못 받아요. 왜? 약관에 따라서 너무 괴리가 가면 되죠. 여기 보험 상품하고 똑같아요. 보험 상품 중에 우리가 화재보험이나 이렇게 쓰면 약관이 분명히 있게 되네. 천재지변 같은 지진 같은 이렇게 천재지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그걸 한꺼번에 책임질 수 있는 보험회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관이 정확히 적혀있죠. 그걸 갖다 키코 상품에다가 얘네들이 처음 애초부터 사기 치려고 만든 상품이에요. 키코 상품. 요즘 키코 상품은 안 쓰죠. 이제 다 알아. 다 이제 나중에 소문 나서 이제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머리 좋은 애들은 또 다른 사기 상품을 만들어내. 약관 같은데 깨알같이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요. 자, 요즘 선물 시장을 왜 흔드냐? 자, 국제 세력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냐? 자, 얘네들의 생리를 볼게요. 월가의 생리를 볼게요. 정확히 월가의 생리를 할게요. 국제 세력이라고 하면 월가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자, 월가 애들의 생리를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월가 애들은 자기 돈 10원 한 장 투자 않고 어떻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요. 자, 월가 애들의 생리를 정확히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왜? 이유는 간단해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월가만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자, 그걸 따라서 하고, 그걸 뺏어 오려고 하는 게 중국이에요. 왜? 기축통화 되면 그게 가능해. 자, 이게 월가 애들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자, 월가 애들의 생리.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에서 환율시장이나 천문학적이나 곡물시장을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월가 애들이 전 세계 시장을 움직여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적은데, 예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월가의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테러한 그 9.11 사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바마 양반을, 오바마가 아닌가? 네, 오바마하고 오사빈 라덴하고 제가 헷갈려. 이름이 비싸요. 오사반 라덴. 오사빈 라덴이, 이 양반이 왜 저기 9.11 세태 때 저기 쌍둥이 타겟을 몇 개를 목적을 해요. 제일 크게 상대한 게 우리가 쌍둥이 빌딩이에요. 자, 오사마 빈 라덴이 왜 그 당시에 쌍둥이 빌딩을 타겟으로 했는지. 그리고 예전에 백악관으로 갔는데 백악관까지는 못 가요. 그리고 예전에 저기 미국에 어떻게 보면 이게 3대 축을 공격을 해요. 그 당시에. 자, 9.12 사태 때 오사빈 라덴이 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공격을 했을까요? 쌍둥이 빌딩이 쫙 주저앉죠. 쌍둥이 빌딩의 상징성이 뭔데? 쌍둥이 빌딩이 무슨 용도인가요? 쌍둥이 빌딩은 어떻게 해요? 뉴욕의 금융 중심 빌딩입니다. 자, 이건 다 아시죠? 이거 좀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아니라 입체적으로 모든 것 같아. 자, 오사빈 라덴이 어떻게 해요? 자, 9.11 테러 때 왜 쌍둥이 빌딩을 타겟으로 했을까요? 그 쌍둥이 빌딩이 우르르 내리죠. 자, 쌍둥이 빌딩의 상징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은 어떻게 해요? 뉴욕 맨하탄 금융가 중심의 어떻게 해요? 메카 중에서 제일 핵심입니다. 거기에 모든 브레인들이나 유태인들이나 금융가들이 그 쌍둥이 빌딩에 대부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오사마 빈 라덴이 쌍둥이 빌딩을 어떻게 해요? 테러를 했습니다. 자, 왜요? 미국의 월가의 금융가의 사악한 인간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은 입장에서는 이게 그 누구도 미국을 상대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단 한 나라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지도서에도 모르게 암살을 합니다. 누가? CIA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월가와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인데까지 그거를 방송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고 책을 편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죽었어요.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그걸 그 누구도 대중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걸 갖다가 요 강의를 좀 의뢰를 해서 이 강의를 한번 좀 이게 해야 할 때가 될 것 같아. 제가 오사마 빈 라덴을 뭐 이게 뭐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왜 시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쌍둥이 빌딩을 왜 오사마 빈 라덴이 그걸 갖다가 노렸는지. 자, 그걸 보면 지금 월가 애들이 하는 그 사악한 짓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월가의 생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예전에도 설명했어요. 월가의 생리는 어떻게 해요? 빚으로 져가지고 그 빚진 돈을 어떻게 돼요? 사기 도박을 짱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다 뺏어냅니다. 빚진 빚으로 해서. 누구한테 빚을 졌나요? 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서 사기 도박장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투기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가 다 사기 도박으로 다 뺏어냈습니다. 이게 월가의 기본 생리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 돈 10원 한 장 없이도 가능해요. 자, 어떻게 가능하냐? 자, 내가 여기서 자산 운용사를 해. 펀드 회사나 자산 운용사를 차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고객들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고객들 돈 가지고 펀드를 형성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고객들 돈을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형성이 됐어. 1조 원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이게 계속 잘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고객의 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미수 아닌가? 미수잖아요. 그 미수 썼나요? 파생 상품이잖아요. 파생 상품은 아니에요. 약관에 의하면 미수나 파생을 전혀 안 하고 안정적인 종목에다만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르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다만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 따지면 아주 안전하고. 삼성전자나 뭐 채권을 하면 국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해. 펀드를 갖다가. 그럼 이게 1조 원의 이제 고객 돈을 유치를 했어. 1조 원 가지고 수익을 내. 뭐 삼성전자나 이게 미국 국채나 이런 안전전에다만 해. 뛸 일이 없어. 망할 일이 없는 회사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담보의 가치성이 올라가요. 이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1조 원짜리 투자 포트에 담보의 가치성이 올라가요. 이걸 담보의 가치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1조 원이면 1조 원 넘게 빌릴 수가 있어요.
고객의 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죠. 그럼 그거로 해서 파생 상품회가 좀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투자를 해요. 자, 이게 미국에 있는 월가 애들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게 1조 원으로 할게요, 그냥. 10조 원으로 100조 원으로 갈까요? 전 저기 100분열전 가짜으로 처음에 1조 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수익을 잘 나니까 소문이 잘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객 투자금이 100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런 지금 월가에 그런 회사들 많죠. 투자의 돈은 어떻게 해요? 100조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다 안정적인 데다 투자를 해. 삼성전자까지 망하지 않고 미국 국채 같은 데 안정적인 데만 투자를 해. 그럼 100조 원의 안정적인 담보가 높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고객을 그 포트폴리오를 그 100조 원짜리 포트폴리오 담보를 해서 어떻게 돈을 빌려요. 그럼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하냐? 돈을 빌려서 그걸 어떻게 하냐? 미국 국채를 사요. 미국이 망할 일이 없죠. 그게 뭐예요? 자, 기준금리, 거의 기준금리, 이래서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국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앞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빅스텝 내지 베이비 스텝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6%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기준금리를 올릴 거는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국채가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기축통화국가로 봐서. 우리나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통제성이라는 특수한 성향이 좀 세.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통제성보다는 시장성에 맞게 움직여요. 자, 기준금리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미 연방준비은행은 5.25%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미 연방준비은행이 일반 시중은행한테 빌려줄 때 받는 이자입니다. 이자율. 지금 앞으로 미 연방준비은행은 2번 내지 3번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은 6%가 약간 넘거나 6%가 약간 안 되거나 거기서 6%에서 왔다 갔다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 10년 국채 이자율이 3.8%입니다. 그리고 2년 국채율이 4.8%입니다.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채 3년 이자가 얼마요? 4.5%입니다. 반올림 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가 어떻게 나요? 기준금리가 높아. 바보 아니에요? 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5.25%가 더 앞으로 올릴 건데, 국채가 지금 지금 10년이 3.8%면, 뭐야? 비싼 돈 주고 빌려가지고 싼 데다가 빌려준 바보 아니에요? 바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래요. 그럼 예전에는 이랬을까요? 안 그래요. 자, 예전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0%대였죠. 약 1년 좀 넘게 전까지만 해도 1%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시간에 5%대 이자까지 올 거라고 5, 6%의 기준금리가 오를 거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객돈 100조 원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요.
여기도 금융회사한테 다이렉트로 거의 빌려. 그럼 어떻게 해요? 미 연방준비은행 금리만 거기 이자만큼 따박따박인데 1년 전까지는 뭐 돼요? 0%대였어요. 연 이자율. 그럼 미국 국채는 얼마였나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 탔는데 아마 2% 3% 정도 됐을 거야. 2% 3%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전 같은 게 0%대 이자로 해서 미 연방준비은행으로 돈을 빌려옵니다. 뭘 담보로? 여러분들의 맡겨놓은 펀드에 운영한 그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본은 3배까지 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고객의 돈이 100조 원이면 300조 원 정도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돈 필요해. 돈 좀 찍어서 빌려줘. 그러면 미 연방준비은행은 콜! 그럼 미 연방준비은행이 해요. 그럼 뭐라고요? 콜! 해요. 그럼 어떻게 돈을 신나게 찍어내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 돈 오다가 들어와서 돈 좀 더 만들어주세요. 우리 돈 필요해요. 돈 좀 더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돈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생산을 해요. 딱딱 인쇄기로 막 찍어내. 쫙쫙쫙쫙쫙쫙. 이거 현실을 정확히 간파를 해야 돼. 자, 미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어떻게 해요? 돈 찍어내는 인쇄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인쇄기로 쫙쫙쫙 찍어내. 돈을 생산을 해요. 돈 상품을 생산을 해요. 정확히 딴 돈 상품이라고 해야 정확해요. 신용 상품을 계속 찍어내. 찍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 300조 필요해요. 얘가 갚을 수 있는지 이게 뛸 것 같으면 안 못 빌려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그때 이제 빌려줘요. 그럼 어떻게 300조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이상한 데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뜨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 국채 살 거야? 너 이거로 그러면 미 연방준비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계약서 써. 이 돈 빌려주면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낸 이 돈은 뭐야? 다른 데다 투자하면 안 돼. 무조건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 미국 국채에다 투자해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미국 국채에다 투자를 않고 딴 데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너희들 어떻게 해요? 원금 다 회수할 거야 하고 약관을 써요. 비밀 약관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굴러가요. 국채를 통해서. 예전에 설명했지만, 녹화가 되고 있나?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갖다가 얘네들은 사래요. 이거 갖다가 이제 딴 데다 투자를 못하게 해요, 얘네들.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을 했을 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약조를 확실히 받아내. 이걸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원금 회수하겠다. 그래. 왜 돈을 띄면 안 되니까. 근데 미국은 망할 일이 없잖아. 바보 아니에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5.25%고 지금 2% 3%대인데 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금리가 바보 아니에요? 그죠? 바보죠. 지금은 바보죠. 근데 이렇게 될 거라면 투자를 안 쳐, 어떤 바보도. 근데 1년 전까지만 해도 0%대 이자였어요. 이거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세계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미국의 월가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고 월가의 생리를 알아야 돼.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다 죽었어. 근데 이제 얘기를 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 연방준비에서 돈공장에서 돈을 찍어내요. 근데 나 300조 필요해. 300조. 그 구체만 살게. 딴 거 안 할게. 약속을 받아. 그래? 그럼 어떻게 300조 돼? 그럼 300조 돈 그 필요하다고 오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로스차일드래. 미 연방준비은행 어떻게 돈공장에서 어떻게 인쇄공장에서 어떻게 돈을 쫙쫙쫙 찍어내. 어떻게 해요? 100조 원치를 찍어내. 우리나라 그냥 돈으로 할게요. 달러로만 헷갈리니까.
100조 원이래. 일단 100조 원치를 먼저 찍어요. 처음에 300조 원을 안 줘요. 100조 원이면 나중에 얘네들이 그 포트폴리오니까 이거 못 갚으면 얘를 뺄게요. 그 대신 국채니까 국채는 망할 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국채 자체도 담보가 돼요. 그 국채를 유도를 하기도 하고 이게 미국의 시스템을 이게 정확히 알려면 이걸 알아.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일단 고객 돈 담보로 처음에 300조 원 안 줘. 100조 원을 줘. 100조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 미국 국채 사야 한다. 딴 거 사면 딴 데다 투자하면 안 된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조 원을 갖다가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빌려줘. 0%대 이자로. 그럼 어때요? 약속대로 100조 원치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럼 보통 한 2% 3%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국채 이자가. 자, 0%대의 이자를 갖다가 2% 3%대 하면 예대 마진을 보죠.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죠.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일도 없고 가만히 그냥 하면 100조 원을 빌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조 원 국채를 사면 어떻게 해요? 1년에 약 3%라고 할게요. 약 3%의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와요. 3%라고 할게요. 3%의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미 연방준비은행에다가 0.5%하고 0.3%라고 하고, 그래서 0.3%라고 할게요. 자, 미 연방준비은행의 이자가 0.3%예요. 그럼 나는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 그 국채 이자 3%를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3%에서 일부인 어떻게 해요? 0.3%를 갖다가 미 연방준비은행에다 이자를 따박따박 내면 돼요.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죠,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대 마진이 2.7%가 생깁니다. 2.7% 별로 아닌데 뭐 그거 2.7% 그까 있고. 자, 100조 원에 2.7%면 얼마인가요? 바로 나오죠. 2조 7천억. 2조 7천억이라는 불로소득이 그냥 매해 1년마다 따박따박 들어와요. 1년마다 이자 소득이 어떻게 해요? 예대마진 빼고 어떻게 해요? 이자 소득이 어떻게 해요? 따박따박 어떻게 해요? 2조 7천억이 들어와요. 내 돈 투자한 것도 아니야. 고객 돈을 담보로 해서 미 연방준비은행 빌린 돈으로 국채를 사서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콜금리 이자와 국채의 그 예대 마진으로 해서 2.7%의 이자를 따박따박 월가 애들이 챙깁니다. 쉽죠? 돈 벌기 겁나 쉬워요. 이게 월가의 기본 생리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쉬워요. 경제를 공부하려면, 돈에 대해서 하려면 요거부터 먼저 가르쳐. 이거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돼,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발설되면 굉장히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제 이게 강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이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게 강의예요. 굉장히 쉬워요, 원리 보면. 자, 오사마 빈 라덴이 왜 쌍둥이 빌드를 왜 초전 박사를 냈는지, 자, 이제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이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심정을 이해가 이제 될 거예요, 이제. 아이고.